자, 지금 직접 보셨습니다만 이 전해드린 대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죠.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후보에게 문자 내용을 보낸 이 문자 내용을 놓고 당권 주자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TV조선이 보도한 이 문자 5건 모두 원본 보면 김 여사의 사과 의지가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를 놓고 많이 이야기가 오갔죠. 최병목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내용 보면 사과 의지가. 글쎄 이게 이제 뭐 한동훈 후보 측과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 등 그 다른 후보 측과의 해석이 조금씩 뭐 다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그 5개의 문자를 전부 다 보면 그거는 사과 의지가 있었던 거는 뭐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를 오히려 사과 의지가 없었다, 이거 사과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저는 약간 정파적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자 있었으면 그걸 왜 무시했을까 하는 데서부터 이제 정무적 역량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1월 그 총선을 한 3개월 남겨놓고서 이 김건희 여사 그 명품 파우치백 논란이 최대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저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문제는 3월 초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이슈인데 이 최대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집권당 대표의 책무지요.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과 의향이 없다고 해도 그걸 설득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 사과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무시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정무적 역량에 대한 의심 여기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의지가 저 내용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역정을 낸 상황과 또 김 여사가 두 사람 간의 갈등을 좀 중재하려 했던 내용도 지금 그 원문에 담겨 있잖아요.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시계열로 지금 쭉 보면은 그러니까요. 대통령과의 갈등이 먼저예요. 지금 그 사과를 먼저 하잖아요. 대통령과 불편하게 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게 15일 문자에 먼저 나옵니다. 그거 뭐냐? 그러면 그 갈등의 원인을 봐야 되는데 그 갈등의 원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요청이 발단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이지 사과 여부가 저는 쟁점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용산에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의사를 전달했어요. 대통령이 역정을 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상황이 난감하네 하고 중재를 하려고 들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진짜 사과를 원한다면 하려고 한다면 이걸 중재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대통령을 설득해야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요청을 했고 대통령 거기에 역정을 냈고 그게 갈등이 됐고 그러면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떠넘기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김상희 평론가 얘기하시는 건 아까 최병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하려는 메시지의 내용은 담겼으나 그거를 왜 한동훈 위원장한테 하느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과를 설득해야 된다는 거입니까? 이미 갈등 자체가 사과를 하냐 안 하냐, 왜 이런 걸 요청하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걸로 보이잖아요. 15일 문자를 보면 이게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역정을 낸 것이다 등등이 앞부분의 문자들이에요. 그럼 앞부분의 문자들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는 사과를 원하는구나. 근데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역정을 내는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대통령하고 풀어야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대통령하고 통화 한번 해봐라, 한번 원하는 것 같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갈등 중재에 방점이 있지 사과 의지에 방점이 있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선 그 전에 1월 15일 이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 이 부분 사과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유추의 영역이지 팩트로서 확인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일로 뭔가 그 윤한 갈등의 역정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가 않고요. 그 어쨌든 간에 중재를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본인은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 의지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그 문제에 관해서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집권당 대표는 이게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됐으니까 어떻게든 윤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든 설득을 해서 사과를 만들어서 이게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의무라고요. 비대위원장의 의무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한 거는 그거는 여러 가지의 수많은 소통 과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문제의식 하나만 예. 더 네,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짧게 부탁할게요. 아니 영부인이잖아요. 영부인은 권한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지위만 있는 겁니다. 예.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그 지위가 권한이 있다라고 행사가 되면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됩니다. 네. 근데 왜 영부인께서 이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제를 못하고 문자를 보내죠? 이렇게 되면 야당인 제 입장에서는 이게 장관들이나 친한 장관들이나 권한 있는 고위직한테 다 문자를 보낼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만 더. 예. 이게 자기 일이니까 그런 거죠. 본인이 해당되는 그렇죠. 그 본인 일이니까 문자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 공방이 이렇게 뜨거운 가운데 어제 광주에서 당권 주자들의 첫 번째 합동 연설에 걸렸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말씀 좀 나누라는데. 카메라 앞에서 만들지 마세요. 그 상황에 여기 있는 말씀이시겠다. 아니 지금 싸우지 말라고 내가 가운데 있는 거지. 여러분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또 눈치 보고 끌려가는 당대표로는 안 됩니다. 지방꼴이 되겠습니까?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계보 정치, 오다 정치, 줄 세우기가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이. 혹시 우리 지금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자, 어제 합동 연설에 이어서 오늘 TV조선을 시작으로 이제 당권 주자들의 방송 토론에 이어집니다. 문자 공방, 원문 공개, 이 전당대회 판세 글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밖에서 보십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지금은 저는 좀 생각이 바뀐 게 네. 역풍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당원이라면 네네. 뭐 저희 그냥 제 생각인 겁니다. 제가 당원이라면 이게 이준석을 몰아내는 그 과정과 네네. 나경원 지금 후보를 그 당시에 주저앉히는 연판장 예. 이런 게 지금 떠오르거든요.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결과는 뭐였냐? 총선 참패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당원들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릴 것 같다 이런 것이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역풍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새 후보들이 빨리 그냥 이 마무리를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역풍이라 하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게 더 좋은 영향으로 예, 이걸 오히려, 작용할 예, 것이다 그럴 것 이렇게 같습니다.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 다 관측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러나 이제 저희들의 이제 취재 경험으로 보면 이게 일반 국민들하고 네. 국민의힘 선거인단,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인단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에 대한 이른바 충성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한동훈 후보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 게 바로 정치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는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한테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 예. 대통령과 너무 일체감이 좀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에 그 정치적 성공이 대선 빼놓고서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약점들이거든요. 예. 근데 바로 한동훈 후보의 그 어떤 정치적 미숙이라고 하는 그 공격 지점을 그대로 지금 이게 노출한 하나의 사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됐을 경우에 과연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을 텐데 예. 그거를 정무적으로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키웠다는 점에서 예. 아마 선거인단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저는 상당히 미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가 이제 사과를 하고 이제 일단락 가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사과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굉장히 자해적인 지금 행태라고 저는 봐요. 자해적인 행태다. 왜냐하면 나머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 세 후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대표가 된다고 치세요. 네네. 그러면 야당이 계속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가지고 공격을 할 거예요. 그걸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놓이는 게 이 세 후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대표는 왜 되려고 하죠? 공직선거에서 이기는 선거로 이끄는 게 가장 중요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 후보가 다음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방어가 하기가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논란은 빨리 종식시키는 게 한동훈 후보보다는 다른 세 후보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추진하면서 한 후보 측에서 제2의 연판장 사태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연판장 호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걸 강조한 것 같은데 연판장 호소인이 맞습니까? 연판장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연판장이 맞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뭐 연판장이라는 형태는 없었지만 사실상 한동훈 후보한테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던 거잖아요. 뭐 그거나 아니면 뭐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이름 쭉 써서 뭐 나오지 말라 하는 거나 결국은 같은 거죠. 본질적인 부분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연판장이라고 보고요. 다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연판장 불발 사태 뭐 이런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적하는 것이 너무 과열됐다. 이거 끝나고도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과열된 거는 맞는데요. 원래 전당대회에서는 한 명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과열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뭐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자 이렇게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 대표가 뽑혔을 때 새 대표가 얼마나 이제 뭐 당평이든 뭐 유화책이든 뭐 당내 단합책이든 이런 걸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달려 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두고 이재명 전 대표와 검찰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또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입니다.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전 대표는 치졸한 보복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통상적인 절차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대한 양측 시각이 달라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하죠. 한쪽은 공격수고 한쪽은 방어하는 측면이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보고 있고요. 저런 것들은 법원에서 재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최종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 전체가 여기에 한쪽에 휩쓸리고 또 한쪽에 휩쓸리고 해가지고 마치 국민들이 양편으로 갈려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는 거는 저는 결단코 좀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거는 그냥 국민들께서도 아이고 뭐 공격수와 방어하는 자의 그냥 이야기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판결을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과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10월을 전후해서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가 내일 중에 이제 연임 출마 선언하잖아요. 사법 리스크는 또 한층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인데 글쎄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연임은 하고 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리스크가 오건 어떻게 봅니까? 연임이 사실은 이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대표를 그동안의 관례대로 그 8월까지 이제 임기 만료하고 그냥
평의원으로 있을 때 네. 과연 민주당의 그 수많은 의원들이 그 평의원을 향해서 방탄을 해줄까요? 네. 대표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노리는 것도 연임을 위해서 노리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대표니까 나를 방어하는 것이 곧 민주당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그 민주당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만약에 이제 10월에 뭐 선거법 재판, 그다음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제 그 위중교사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예. 나왔을 때 거기서 유죄로 나왔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물론 뭐 이재명 전 대표는 뭐 2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예. 일단 1심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 유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민주당은 심한 동요를 겪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야당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의 이제 검사 탄핵 추진 사유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박상용 검사 음주 추태 의혹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면서 이성윤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죠. 이 의원은 검사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한 발 빼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렇게 자신 없는 거를 왜 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데도 한 거는 뭐냐? 자신이 면책 특권이 있다, 권력이 있다, 이걸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죠. 예. 어느 정도 권력이 있고 면책 특권이 있어도 국민들이 볼 때 당당하려면 예. 어느 정도 본인이 근거를 댈 수 있고 입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 거의 처음 발언 같은데요. 상임위에서 처음 발언이 저렇게 문제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거를 뭐 공부 삼아서 좀 변화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면책 특권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실명을 거론 안 했다 이렇게 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얘기가 해놨는데 이건 책임이 없게 되는 겁니까? 그럴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책 특권 얘기를 하지만 면책 특권도 본인이 이 사실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했다. 만약에 그게 입증이 되면 면책 특권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군요. 이건 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고 그 이성윤 의원은 여기뿐만 아니고 유튜브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건 면책 특권하고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성윤 의원은 이 그 거짓 발언에 대해서 예.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강백신 검사도 탄핵의 범죄자가 법망을 피하는 수단이 됐다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던 이 검사청문회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 여론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 이걸 의식해서 이렇게 보류한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이거를 잘 알 수가 없어서 아침에 네. 법사위 간사하고 통화를 해봤거든요. 예. 통화를 해봤더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 탄핵 청원이 들어왔는데 예. 이게 혐의가 5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면 행정력이나 물리적으로 다른 거를 추진할 수가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탄핵 청원을 먼저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시간과 아마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대통령 탄핵 청원은 한 달 동안 받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 끝나는 게 이달 20일이에요. 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탄핵 청원 청문회부터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 탄핵은 이미 저 탄핵 수초안 발의돼서 법사위에 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검사 탄핵의 그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이성윤 의원의 그 문제부터가 전부 지금 그 잘못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도대체 뭘로 탄핵을 한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나머지 탄핵 사유도 말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후퇴를 한 것이지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먼저 하기 때문에 뭐 행정력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비위가 뭐 문제가 있으면 네. 공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법을 해소 그리고 또 탄핵할 만한 게 나오면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나오면 공수처든 뭐든 특검이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사유가 분명하면 그러나 그게 이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때 예.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게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고 계세요? 아니, 이거 내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추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예. 저는 우리 당이 이거 안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한쪽 이해 당사자로 보이잖아요. 예. 근데 한쪽 이해 당사자가 자기 힘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근대 국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대 국가는 모든 것들이 갈등을 최종적으로 어디서 해결하냐면 사법에서 해결하도록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사법에서 해결하는 게 맞지 정치에서 해결하려고 들면 그거에 대한 또 만약에 힘이 다른 쪽으로 갔을 때 똑같은 우를 또 범하는 안 좋은 역사의 반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성윤 그 의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법을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들도 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좀 전에 김상현 평론가님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검사 탄핵 청문회 대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민주당 아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19일, 26일 열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거 그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저게 그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뭐 그다음에 국정감조사법 뭐 등등 여기에 이제 준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다 또 이 출석을 뭐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야말로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청문회에서 증인은 강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법률적 논쟁이 상당히 지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여기다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탄핵 관련해서 청문회 그렇죠. 혐의가 이제 5개나 되고 증인으로 부를 사람 대상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보좌진들이 그 질의서를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걸 준비하는 데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첫 방송 토론회 오늘 오후 5시 TV조선에서 진행합니다. 잘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